예, 기술적 분석, 추세 분석에 대해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평선과 함께 추세 분석의 마지막 공부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복습 부분 진행해 드릴 텐데 화면을 놓고 보면서 먼저 복습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부분 지난번에 배웠었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차례 이격도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고요. 이격도. 이격도란 단어를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날의 주가나 지수를 이동평균치로 나눈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평균선의 결점, 약간의 후행성이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격도의 분석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산하시는 방식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괴리도 부분, 이 부분 뭐냐면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주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렇게 발생된 이격 부분들을 다시 좁혀나가는 흐름, 이러한 부분들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지표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 한 번씩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빠르게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의 특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동운동 반복한다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있으면 이격도 부분, 주가 부분이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이격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파동의 흐름을 반복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격도의 계산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 주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많이 배우셨는데요. 일단 5일선을 기준 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이 11,100원, 두 번째 거래일이 9,900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일은 얼마 할까요? 10,000원.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래일 다시 9,900원, 그 다음 거래일 10,000원 이렇게 잡으면 9,900원. 예.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요거 11,100원으로 잡을게요. 죄송합니다. 11,100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 플러스면 얼마죠? 20,000원. 30,000원 두 개 플러스하니까 20,000원이니까 총 50,000원입니다. 50,000원이니까 50,000원 분의 50,000원 분의 어떻게 됩니까? 주가 부분 5로 나눠주면 나누기 밑에 5가 되고요. 왜냐하면 5일 거래일 동안의 종가니까 50,000원 나누기 5. 그리고 윗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 종가 11,100원이죠. 그래서 이 위에 11,100원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 밑에서 10,000원이 되고요. 다시 지우고 10,000원. 안 어렵죠. 이건 저희 딸도 할 수 있는, 8살 내미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입니다. 10,000원 나누기 11,100원 해주면 101이 나오겠죠? 101, 1.01 곱하기 100.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드린다고 한 건데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이동평균 주가가, 5일선의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다. 10,000원인데 현재의 종가, 오늘의 종가가 11,100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격도를 나타낼 때에는 10,000 나누기 11,100원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01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요. 이 이평선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여기 11,100원에 있잖아요. 그럼 100원 더 올라와 있다니까 1% 더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9,000원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평선이 10,000원이고 9,000원에 놓여져 있으면 10%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격도 부분은 우리가 90%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격도 계산 방식인데요.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HTS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HTS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놓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격도의 전략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격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이 되겠죠. 시장이 하락하거나 혹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놓여져 있다.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 하락 국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아무래도 밑에 놓여져 있겠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겁니다. 중간에 뭐 한 번쯤 반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밑에 놓여져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정폭이 좀 깊어졌을 때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 그리고 각 증권사에도 이런 교육 내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러한 수치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이평선 대비해서 뭐 20거래일선 대비해서 92% 수준 다시 얘기한다면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종가가 8% 정도 빠져 있으면 그렇다면은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의 관점에서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62평선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락 추세라면 어떻게 됩니까? 역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맨 위가 가장 최장기 뭐 121선 또 혹은 여기 61선, 21선 혹은 요 밑에 또 5일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61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그래서 88%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21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요 위로 2%만 올라가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62평선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104 정도 위쪽으로 놓여지게 되면 주가가 104 정도의 위쪽으로 놓여지게 되면은 역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표현한다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역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락 국면이면 역별이잖아요. 역별인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가 한 선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일선이고 20일선이고 60일선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위에 있으면 21선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61선이 여기 있는데 그럼 104가 이게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실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여태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지만은 교과서적인 내용 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에서부터 연동돼서 와 있는 그러한 교육의 내용이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좀 잘못해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락 추세라고 해서 꼭 역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별에 놓여져 있고 61선이 21선보다 위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반등이 나올 때 104, 21선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때 61선의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해라?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지난주처럼 복습의 맨 뒷부분에서는 윤정두가 제시해드리는 제대로 된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국면일 때 차익 실현 구간 또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국면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정형화된 내용인데 매수 관점 부분은 대부분이 98%로 그리고 61선 기준에서도 98% 수준으로 다시 얘기해서 상승 국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도 역시 아무래도 이걸 정배열 구간으로 설명을 할 텐데 61선, 21선, 뭐 5일선, 121선 이렇게 놓여진 과정에서 이것도 다소 조금 애매모호하죠. 같은 위치에서 편입을 해라? 그럼 주가가 어디에 놓여져 있으라는 거예요? 21선과 61선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표현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도 관점에서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관점에서 기준도. 그래서 매도 관점이라면 위로 올라갔을 때의 주가 흐름인데 퍼센테이지가 더 높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앞선 것처럼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61선이 여기 있죠. 21선이 여기 있고요. 그럼 주가가 만약에 여기 놓여져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6이라고 감안했을 때 21선 기준에 106이라고 감안했을 때 61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멀죠. 당연히 110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앞부분의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횡보 국면인데 사실상은 횡보 국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국면에서의 매수 관점은 사실 횡보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튑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여기 밀집돼 있죠. 사실상 횡보를 하면은 뭐 이 기간이 짧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짧은 구간을 횡보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세 부분이 길게 연장돼 있는 구간을 횡보 국면이라고 말할 텐데 매수 관점 부분이 앞선 부분하고 또 다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데 21선과 61선의 매수 구간 차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횡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21선과 61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 간에. 그렇지만은 5% 이상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을 경우를 횡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소 애매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업을 받아오실 때 또 스스로 공부하실 때 또 포털에서 찾으시든 증권사 HTS에서 보시든 혹은 증권사 사이트에서 보시든 이러한 부분에 정형화된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주식 투시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시장에선 통용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뒷부분에 윤정두가 지정해드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격도에서도 좋은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횡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도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매매 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락 국면은 제 기준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 속에서 주가가 흐름을 가져간다면 조그마한 반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잘못 접근하다 보면은 대세 하락에서 손실을 크게 입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돌려지고 나서 오히려 정배열로 돼 있을 때 상승 국면에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어렵게 이런 국면에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하락 국면도 놓고 보실 수 있다. 혹은 파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파생 상품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죠. 또 뭐 현물도 대주 거래가 개인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러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수치의 내용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앞서 보신 거에는 오히려 61선 위치가 이 수치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보십시오. 윤정두 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 20일, 60일에 기준이 잡혀 있다면은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에 형성을 하신다면은 충분하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60일 대비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60일 대비해서는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고요. 20일 대비해서는. 그죠? 20일 대비해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요 수치가 맞는 것이지 아까는 조금 왜곡된 거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건요.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기준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 있을 때 왜? 플러스로 나와 있는 기준이잖아요. 반등이 나와 있을 때 올라가서 21선 대비해서는 플러스 100에서 105까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61선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붙어 있거나 혹은 21선 위쪽에 있더라도 61선보다는 밑에 내려와 있을 수가 있죠. 정배열 구간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드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녹화방송 꼭 보시고요.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계속 뭐 지금도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보강지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승 국면입니다. 이걸 놓고 보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락 국면보다는 그걸 실전 차트에서 마저 보여드리겠고요. 상승 국면의 매수 관점은 이해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치를 어디 가서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두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두시고 종목을 대응하실 때 요 구간에 이격도 구간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여타 그 자료,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매수 관점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높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구간, 매도 관점도 조금 더 위쪽으로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너무 짧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잡아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차트 빨리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실전 차트 보여드립니다. 자, 어떤 종목 갖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한 줌만 편입하세요라고 제가 지금 몇 달째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면 항상 화만 내시고 편입은 절대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뭐 수익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2014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중순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3월 중순, 3월 말까지의 흐름. 여러분들 혹시 계좌 수익률이 30% 이상 되시나요? 혹시 계좌 수익률이 40% 가까이 수익이 되시나요? 만약에 그 수익을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삼성전자 윤정두가 한 주 편입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편입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지금 작년 10월 대비해서 올 3월 12일 기준까지 얼마요? 36%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편입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계좌 수익만 자꾸 내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주라도 꼭 갖고 계셔야만 전체 시장을 놓고 볼 수 있다. 수급도 볼 수 있고요. 왜? 자사주 매입할 때 외국인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죠.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물 시장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은 사는데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다? 뭔 매도를 하고 해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을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금리 얘기라든가 뭐 미국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양적 완화라든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시죠? 어떻게 할까? 시장이 갈까? 혹은 조정이 깊어질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딱 하나만 놓고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5개월 동안에 36%에 달하는 상승 랠리가 나오고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2달 만에 10%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장세라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시가총액 비중 16% 이상짜리 종목이 그렇게 흘러간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복습 내용에 삼성전자도 많이 넣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많이 넣습니다. 일부러 그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 시간 조금 길어져 버렸는데 마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일봉 기준에서요. 먼저 하락 구간. 그죠? 하락 구간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럼 삼성전자가 하락 구간이라면 뭐 이런 라인이 되겠죠? 이런 라인에 있을 때 매수 구간. 아까 제가 이제 수치는 알려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락 추세에서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 딱 놓여져 있죠. 제가 권해드리는 수치가 이 정도 수치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수치가 되겠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 구간에서 90 이하, 85 이하 요 위치에 딱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편입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뒷부분의 상승 탄력 부분은 이것은 그렇다면 상승 추세 구간에서 편입하면 되지 굳이 하락의 끝자락에서 하락의 끝자락이 어딘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더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수치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치는 알려드렸습니다만 매수 관점에서는 하락 구간에 대한 이격도 활용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승 국면 꼭 보셔야 되잖아요. 상승 국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국면에서 이격도만 가지고 삼성전자 편입할 수 있었는지 편입하실 수 있었다면 그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자,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디서 편입을 해야 돼요? 이런 데서 편입을 하고 싶은데 상승 구간 첫 자락에서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을 삼성전자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지난주에 벌써 윤정두의 수치, 어떤 수치요? 이런 수치가 되겠죠. 상승 국면에서는 이러한 21선, 61선 기준의 이격도 부분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편입하시고 이렇게 발생됐을 때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보실 때 매수 편입이 가능했던 구간은 앞부분에 조금 뭐 제가 체크를 안 해줬습니다만 이러한 구간도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선 부딪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이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혼란스러워 하냐면 대표님 그러면 21선 이격도와 61선 이격도가 둘 다 편입 구간으로 진행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지더라도 편입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같이 접목되게 된다면 완전 바닥권에서
한 템포 빠르게 이평선이 기울기가 돌려지기에 앞서서 이격도만 가지고도 이러한 바닥에 편입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부터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뭐 과열권 요 라인이 되겠는데 과열권 이상으로 표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이런 데서 과열권이 아니어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 이격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배우셨잖아요. 순서대로 제가 진행해 드리잖아요.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캔들 배웠죠. 캔들 배워서 종목 편입했으면 추세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 배웠죠. 거기에 이제 이격 배웠죠. 그리고 또 수급도 배웠죠. 기본적 펀더멘탈도 배우셨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활용을 하시면 되죠. 다. 그래서 이격만 가지고도 매수 포착도 가능하고 또 매도 포착도 가능하고 그리고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복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부분 조금 더 땡겨가지고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립니다. 왜? 이러한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보셔야만 윤정두가 시황을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시황 방송 아직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10월이라는데 11월이네요. 10월도 아니고 11월 19일 날 저점 대비해서 36%면은 12월, 1월, 2월, 3월 4달인가요? 그러면 하여간에 뭐 그 수익률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그럼 이것도 편입할 수 있는지 아까 그 사진 그대로인데 확대해드린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입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따진다면은 편입 못합니다. 왜? 윤정두는 이게 좀 공격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왜?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시가총액 1조 이상. 윤정두는 왜 맨날 1조 이상이야?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시장에 180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에 173개. 지난해 12월 기준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 173개였어요. 코스닥 종목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총액 1조가 안 됐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막 급등이 나오면서 1조가 넘어갔고 코스닥에 시가총액 1조 안 됐던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면서 1조가 넘어갔죠. 180개 종목 이상이 1조입니다. 그리고 1조가 진짜 너무 싫다. 너무 무거울 것 같다. 그러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으로 하십시오. 그럼 코스피 200 종목은 제가 보니까 한 3천억에서 5천억짜리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하시게 되면은요. 그렇다면 안정성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격도 부분, 조금 올려드린 부분이 충분히 안정성을 내포하면서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격도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 마무리해드리고요. 이 부분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교육자료 다운받으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놔 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